여러분의 구독, 좋아요, 댓글은요, 저희 자리잡자 채널이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여러분, 누군가 이렇게 질문합니다. 은퇴하시고 나서 은퇴 후 삶 자신 있으세요?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? 사실 일반적으로 내가 은퇴하고 나서 자신감이 생기려면 결국은 딱 두 가지 같아요. 제 생각에는 돈, 그리고 건강.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좀 자신감이 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. 마치 한 금융기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. 4050 2000명 대상으로요. 은퇴 후에 얼마나 자신이 있으세요?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. 거기에서 은퇴 후의 삶에 자신감을 가지려면은 크게는 재무적인 부분과 비재무적인 부분,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. 이 2000명 중에서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재무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재무적인 부분에서는요,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이 퇴직하고 나서 노후의 소득 수단 있죠. 소득 수단이 몇 가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감이 생기냐 안 생기냐인데,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요. 노후 소득 수단은 총 8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8가지는요, 국민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, 주택연금, 기타 저축 및 투자자산, 근로소득,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,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의 지원, 이렇게 8개의 노후 소득 순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. 여기에서 상위 그룹은 노후 소득 8가지 수단에서 5개 이상, 중위 30%는 4.5개, 하위 30%는 3.8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이 노후 소득의 수단, 이것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은퇴 후에도 더 자신감 있게 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은퇴 후에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보면요, 하위 30%는 월 평균 139만 원, 중위 30%는 월 평균 161만 원, 상위 그룹은요 월 평균 167만 원이라고 합니다. 결국 노후 소득원이 다양할수록 은퇴 후에 자신감이 높아진다 이런 결론이고요. 또 가계 순자산을 비교해 봤더니 하위 30%는 가계 순자산이 4억 3천만 원, 중위 30%는 6억 2천만 원, 상위 30%는 9억 4천만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. 결국은 이 내용을 보면 은퇴 후에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그 정도는요, 자산,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은퇴 후에 이 자신감은 재무적인 요소,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,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걱정, 이것이 굉장히 높았는데요. 이 건강이 우려가 된다. 그래서 은퇴 후에 자신감이 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,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걱정이 되는 질병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. 그 첫 번째는요, 치매와 뇌혈관 질환입니다. 이것은 거의 40%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요. 두 번째는 이 심혈관 질환, 거의 한 29%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고, 이 세 번째는 암입니다. 26.7%가 암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요. 결국 이 건강이 우려되는 부분, 건강이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, 그것에 대한 가장 걱정되는 질병은 뇌혈관 질환, 심혈관 질환, 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, 그것이 가장 우려가 되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물론 이분들이 은퇴 후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분은 재무적인 요소와 건강,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, 그 별도로 가족관계와 취미와 여가에 대한 부분, 가족관계가 잘못되면은 결국은 노년이 되어서 독거노인이 되면서 노년의 외로움,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족관계가 은퇴에 있어서 자신감을 낮추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, 그 이외로 또 취미나 여가 활동, 이런 부분이 또 없을 때에 굉장히 또 이렇게 은퇴의 자신감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직장인들이 이야기하는 은퇴 자신감을 낮추는 요인은 재무적인 부분과 비재무적인 부분이 있는데, 이것들이 결국은 내가 현역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.
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죠. 근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 다가 건강 관리를 잘못하면 또 이런 자신감을 낮추는 이 건강 문제,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은퇴 자신감은요,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 문제로 이 귀결이 되는데, 이 건강에 대한 부분은요, 상당 부분은 또 돈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요. 노후에 별다른 소득 없이 이 병 치레를 감당하려면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.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과 건강 부분은 굉장히 밀접하다,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이 현재 5060 세대들은요, 이 낀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. 이 중년의 현실은 그렇습니다. 이 낀 세대가 그들은 부모를 부양하지만 자식들에게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인데요. 2022년 기준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요, 83.6세라고 합니다. 1970년의 경우에는 62.3세가 평균 수명이었는데 20년 이상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죠. 근데 이 놀라운 거는 이 기대 수명이 점점 길어진다는 겁니다. 현재 한국의 법정 정년은요, 60세예요. 근데 퇴직은 40대 후반, 50대 초반에 퇴직을 하는 게 또 현실입니다. 그러면 그 이후에 평균 수명, 기대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퇴직하고 30년을 준비해야 되는데, 은퇴 후에 자신감을 갖는 거는 결국은 이 돈, 건강, 이 두 가지 부분이라는 것이에요. 여러분들이 돈을 쫓다 보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고 그런 게 다반사잖아요. 그러니까 이 퇴직 후의 플랜은 결국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과 방식을 그대로 이어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, 은퇴 후의 삶을 살아내는 것,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주도적으로 향후 30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, 퇴직 전에 잘 준비를 해서 퇴직 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말고 경제적인 부분과 건강의 부분을 챙겨 나간다면은 충분히 자신감 업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. 한국인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돈과 건강. 근데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리 리서치 센터가 17개국의 선진국 대상으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. 여기에서 14개국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가족관계라는 것입니다. 가족을 삶의 가장 큰 의미로 꼽았다는 거예요.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르죠.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이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돈과 건강에 매몰되어 있지만, 많은 선진국들의 국민들은 가족을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생각한다는 거,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떠실까요?